나는 어학원 혹은 회화학원에 적합한 성향인가? 어학연수 가기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좋은 어학원을 고르는 방법 등등 아주 유용한 정보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돈이 많아서 어학연수 비용이 그닥 부담이 되지 않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고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드리는 비용이 내가 이제 아껴서 모은 돈이고 아니면 부모님의 피땀 흘린 돈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잘 따져봐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요. 외국에 살면 외국어가 저절로 향상이 될 거라는 착각인데요. 영어권 국가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면 그래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은 어떤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드셨나요? 1년이라는 게 되게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적응을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정말 훅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저절로 언어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 가면 정말 영어를 많이 쓸까요? 도착해서 처음에는 막 영어가 막 여기저기 있고 내가 이제 주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되게 영어를 많이 쓰는 느낌이 처음에 며칠은 들어요. 그런데 길 물어보고 뭐 물건 살 수 있고 내가 식당에서 어디에서 뭐 주문을 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면 현지에서 사는데 사실 별 지장이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어딜 가든 한국인들 천지예요. 또 이제 뭐 블로그나 이것저것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는 게 지장이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길 물어보고 이런 것도 있죠. 요새는 다 구글맵, 지도를 검색하고 물건을 사고 이런 걸 다 인터넷으로도 해결이 가능해서 진짜 마음만 먹으면 외국에 살면서도 외국어를 하나도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은 그렇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학원비를 내가 드리는 거에 비해서 아니면 적어도 드리는 만큼은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학원에서 보통 일반적인 레벨 편성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비기너, 초보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어드밴스드, 상급 레벨까지. 보통 학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반이 한 5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7개를 적어봤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15시간에서 20시간 수업하는 게 보통이고 한 반의 정원은 그냥 보통 15명 정도라고 보면 되고 한국인들이 주로 반이 편성되는 곳이 이제 비기너에서 인터미디엇 1, 2, 3, 4 이렇게 나눠서 이 정도에 주로 편성이 되고요. 여기에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남미 이렇게 보통 여기 앞에 레벨이 편성이 되고 이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수업을 받고 이런 거죠.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학원비가 낮을수록 학원에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낮은 레벨 수업은 원어민 강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원어민 강사라고 하더라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은요, 요새 3일 만에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막 티술 3일 과정, 일주일 과정 이렇게 그냥 날로 자격증을 따서 가르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제가 직접 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가 낮을수록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학원비가 무조건 그렇다고 비싸다고 좋은 강사들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원어민 강사가 아니어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이유는 원어민한테 배우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한국에 있는 영어 강사분들이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해외에서 이렇게 비싼 생활비 내고 비행기 타고 비싼 학원비 내면서 오는 게 원어민한테 제대로 영어 배워보겠다고 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비원어민 강사가 있다는 거가 포인트예요. 저는 비원어민 강사도 물론 좋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제 여기 뭐 어드밴스, 어퍼, 인터미디어 이런 게 이제 배치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한 1개월에서 3개월, 보통 1, 2개월 이렇게 단기로 바싹하고 그냥 떠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뭐 오랫동안 배울 게 없고 정말 다듬고 아니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게 잠깐 오는 경우거든요. 뭐 여름이나 방학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무슨 시험이 필요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학원에 오래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 뭐 이렇게 보면 나랑 고만고만한 수준인 친구들이랑 영어를 쓰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나는 어학원 혹은 회화학원에 적합한 성향인가? 그룹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그룹이 있죠. 한 10몇 명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막 이러면서 질문 던졌을 때 한국인들은 보통 어떤가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미소 한 번씩 짓고, 그쵸? 한국어로도 수업 시간에 쭈뼛쭈뼛한 사람들인데 영어로 하는 수업에서 갑자기 내가 영어로 대답할 수 있고 그런 이렇게 성격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가?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미 국적의 학생들은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게 라틴 아메리카 이런 친구들은요, 자기가 틀리던 말든 부끄럽지 않게 막 자기 얘기를 진짜 잘해요. 많이 해요. 틀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따지면 그 친구들은 그 수업에서 얻어가는 게 많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부끄러움이 많은, 쑥스러움이 많은 아시아는 이런 수업에서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쑥스러움이 많을 경우에. 한국인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보는 거랑 또 제 저도 성향이 수업 시간 때 막 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활발한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짝지어서 이제 페어 액티비티 해가지고 이렇게 둘씩 짝지어가지고 둘이서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긴 하죠. 그런데 뭐 나랑 비슷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랑 둘이 이렇게 페어 액티비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져서 봤을 때 내가 1시간 수업에서 아니면 내가 3시간 수업을 봤는데 실제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거 몇 시간이나 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학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회화학원을 다니더라도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한 달 학원비랑 생활비가 최소 200만 원 정도 될 거잖아요. 해외 어학연수를 받으면. 그리고 이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아싸가 두렵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결국에 어학연수를 가면 우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인종차별 같은 것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심적으로 조금 기댈 수 있는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막 펍 가고 수업 끝나면 뭐 어디 가고 주말에 여행 가고 그래요. 제가 다 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막 몰려 다니다 보면 가끔 보면 이제 뭐 한국인, 중국인, 일본 이렇게 아시안끼리 또 이제 몰려서 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룹으로 다니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 이제 또 대표가 항상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영어를 잘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서기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씩 있거든요. 그룹마다. 그러면 얘가 다 해결하고 다녀요. 뭐 어디 여행 가는 것도, 표 사는 것도, 주문하는 것도 얘가 다 해결하고 다녀요. 그냥 나는 쫓아만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어를 할 기회가 점점점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 내가 영어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 안이나 도서관 같은데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스터디룸 이런 데에 처박혀가지고 그 영어 문법 책을 죽어라 막 공부하고 숙제하고 막 단어 외우고 그렇게 어디 안에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요, 한국 인터넷이랑 한국 도서관의 시설이 훨씬 좋거든요, 여기보다.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거죠. 언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혼자서 잘 돌아다닐 줄 알아야 돼요. 혼자서 밖에 돌아다니는 걸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즐길 줄 알아야 어학연수를 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워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어학연수나 뭐 워홀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학도 마찬가지고 대행사, 보통 유학원 이런 데에 이제 의지를 하고 정보를 얻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완전히 의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댓글이 막 공감하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생각보다 저렴하지도 않고요. 그 물가에 비하면 정말 안 싸요. 자세히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한번 딱 말하고 없어질 만한 약간 라이브 같은 거 그런 거에서 해야 되나? 생각보다 어학원이 별로인 데가 많더라고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분은 아일랜드 워홀 중에 어학연수 6개월 한 거, 어학원 6개월 등록한 거 제일 후회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자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카페에서 일할 정도의 영어 실력은 있었는데 유학원 상담을 받으니까 무조건 이제 어학원을 추천을 한 거죠. 근데 자기는 잘 모르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또 이제 나름 전문가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어학연수를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3개월이랑 6개월이랑 고민을 했는데 무조건 6개월을 해야 되고 6개월도 적다며 막 그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결국에 2개월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 후회가 됐다 이렇게 후기를 이제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잘 모르고 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어학연수를 추천해 줄 거예요. 그게 다 커미션, 그 수수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그리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고 원어민한테 배우고 싶어서 어학연수를 가는 거라면 유튜브에 정말 질 좋은 원어민 강사 분들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만 적었어요. 지금 여기 추천해준 3개 요거는 다 영국 영어고요. 이제 프로넌세이션, 이제 발음, 영국 발음을 해주는 분이고, 이분은 전반적으로 영국 영어에 대해서 텀이라는 영국 남자가 진행하는 그 채널인데, 그거랑 브리센트는 이제 한국어 자막으로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믿어요. 이렇게 영국 영어. 그리고 이거는 Learn English with TV series. 이거 막 프렌즈부터 해가지고 셜록 홈즈 TV에 나오는 표현들을 공부하는, 이거 다 원어민 채널이에요. 이거는 미국인이랑 영국인이 요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원래는 미국인이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여기 다 제가 적지 못할 정도로 정말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리고 그것만, 그 무료 그 컨텐츠만 제대로 공부해도 내 실력은 정말 B2, 그 중상급까지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고요. TV 프로그램이나 관심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매일매일 영어로 보세요. 한국에서 나는 뭐 영어를 쓸 기회가 없다, 영어를 들을 기회가 없다, 요즘에는 정말 이거 다 핑계예요. 그냥 전 세계 어느 방송을 그냥 딱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세상에 무슨 말인가요, 그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추천했던 이 영드, 정말 초보를 위한 엑스트라 영드를 초보분들한테는 정말 강추하는 드라마입니다. 꼭 보세요. 유튜브에 한국인 영어 선생님들도 정말 많죠. 설명을 정말 이해가 잘 되게 잘 해주세요. 막 캐나다랑 영국 이런 데서 이제 해외 영어권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중이신데 나는 이걸 또 한국어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어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해외 어학연수 와서 비싼 돈을 쓰면서 이렇게 연수를 받고 있는데, 저한테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영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이랑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거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영어로 꼭 듣거나 보세요.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학원 대신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영어를 쓰는 방법. 첫 번째,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영어 수업이나 취미 수업을 이용하는 건데요. 커뮤니티 센터를 검색해서 거기에 영어 무료 수업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요리 교실, 요가 교실, 태견 교실, 뭐 별 수업이 다 있어요. 아니면 뭐 북클럽 같은 것도 있고, 조금 수준이 있는 경우에는, 레벨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무료거나 정말 저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검색해서 여기에 가면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지역 정보도 나누고 친구도 사귀고, 오히려 어학원에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언어 교환 모임을 뭐 미터비나 페이스북 그룹에서, 외국에는 페이스북 그룹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헬로우톡 앱도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언어 교환하는 거, 이런 거 수시로 계속 보시고, 싱글이면 틴더도 이용을 해보시고, 제가 이것도 멀쩡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아는 것도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요새 뭐 구글 맵 치면 다 나오죠. 지도 보면 다 나오죠, 어디 가는지. 그리고 뭐 요새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게 어딨어요. 그런데도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아는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 있으면 버스 정류장에서도 괜히 막 기다리면서 여기 이 버스 오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면서, 근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막 이런 식으로 스몰톡도 한번 해보고, 내가 꼭 뭘 몰라서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 있다면, 만약에 지금 해외에 계시거나 어떤 환경이 된다면 자꾸 영어를 쓰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학원을 등록해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해외 살아보고 싶은데 워홀 비자를 못 받을 때,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이런 워홀 비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학원을 등록해서 학생 비자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똑같죠. 만 31세 이상이어서 이제 워홀 비자를 못 받는 나이여서 그렇게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일랜드나 영국에 워홀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걸 떨어졌을 때, 이게 추첨인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안 되면 근데 난 죽어도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학생 비자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워홀 체결 국가가 아닐 때, 뭐 미국은 워홀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을 때 이제 학생 비자를 받는 거를 고려해 보시겠죠. 유학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 좋아요. 제가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빠요 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분명히 뭐 학원 정보랑 이런 거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주면서 도움을 주는 유학원도 있고, 등록 진행하기 전까지는 뭐 기관도 못 알려주고 어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학원 이름을요, 구글링을 해보세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학원에 대한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그러면 랭귀지 스쿨이라고 쳐보는 거예요. 그럼 어학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랭귀지 스쿨이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랭귀지 스쿨이 다 나오죠. 그럼 여기 웹사이트도 있고, 여기 옆에 보면 구글 리뷰도 달려 있어요. 저는 구글 리뷰는 식당이든 어디든 대부분 그냥 신뢰를 하는 편인데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리뷰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5.0 만점인데 2명 이렇게 남긴 건 또 조금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뭐 234명이나 이렇게 좋게 남겼거나 뭐 60명 정도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런 리뷰를 통해서 그 학원이 정말 괜찮은지, 추천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다면 이렇게 직접 검색해보는 거 있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웹사이트를 클릭해서 그 반이 어떤지, 어커모데이션, 프라이스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여기에 보통 어학원이 홈페이지에 이런 학원비랑 한 반에 몇 명이고 레벨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돼요. 이거 뭐 영어 이거 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금액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면서 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Free Airport Arrival Transfer 이런 것도 제공이 된대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가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에 문의도 남길 수 있고, 또 코र्스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예를 들어 저는 보여드린 거지, 이거 제가 뭐 이 학원을 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또 지역에 따라서 뭐 여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리머릭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리머리국으로 가서 이렇게 search this area 하면은 여기 또 이제 어학원들이 몇 개 나오죠. 이런 데 보면 되고, 만약 여러분들 뭐 런던, 영국에서 뭐 보고 싶으면 또 여기 랭귀지 스쿨 어디든지 검색해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왔어요. 해외 어학연수 받으러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회화 겨우 할 정도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그 뭐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일상회화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이 들리고 더 많이 내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 실력을 만들어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비용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같은 돈을 쓰고 같은 시간을 쓰는데 당연히 두 번째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와서, 기초는 만들어 와서 여기에서 이제 뽕을 뽑고 가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잖아요. 6개월 있으면 1,000만 원 이상은 쓸 건데, 그쵸? 그래서 어학연수를 만약에 가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저는 적어도 B1 레벨을 만들어 가라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여기는 뭐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이런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한국에서 최대한 레벨을 만들어 오세요. 이 레벨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블로그로 포스팅 한 적이 있어서 그 아래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수준이면 어떤 레벨이고 이런 설명한 글이 있는데, 그거를 링크로 걸어 드리고, 또 아니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같이 링크에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은 A1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C2가 이제 가장 높은, 보통 원어민이어도 한 C1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C2는 정말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원어민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면, 이제 대행 업체에서 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어학연수를 추천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개비가 수수료이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어학연수, 해외 어학연수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